일체형 확장 억제, 일체형 확장 억제, 일체. 한국과 미국이 몸은 두 개지만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일체형 확장 억제.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사하겠다는 겁니다.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여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무기들을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선언이, 이런 약속이 어제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 그리고 국가안보적 사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언제든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작전 지침을 최초로 문서화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뭐 몇 개 갖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요격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중에 한두 개가 뭐 우리한테 와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최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 후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이거는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 죽을 줄 모르고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정은이와 평양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미가 조약으로 협정에 사인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11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결정해서 재고가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한미가 함께 핵을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한국형 핵 공유가 협정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당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으로 나아갈 거라고 예견해 왔어요. 불법적 핵을 가진 북한과 정식 핵보유 국가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양국의 절박한 인식이 어제 이 협정으로 가시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통합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간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해왔어요. 그리고 핵우산은 그 위에서 미국의 의지에만 의존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과 미국도 핵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또 압도적, 북한 핵보다도 더 강력한, 더 큰 공격력으로 압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킬 때까지 결정적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핵버튼 근처에서 장난만 치면 그걸로 김정은은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대응에서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젠
한반도 핵 운영에 있어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우리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 핵, 재래식 전력 통합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서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 핵 자산의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경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될 것이다.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으로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공동성명은 어제 채택된 시점부터 즉각 효력을 발동시켰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 핵발사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탑재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고 24시간 물 샐 틈 없는 확장 억제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가를 양국이 앞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과 컨틴전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동시에 양국은 핵 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이고 북핵 위기 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이번 조약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레벨에서 관련 절차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데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와 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양국 간 합의가 협정으로 조인되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협정 조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북러 조약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핵무장론이 거세게 지금 일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여론, 과연 미국의 약속만 믿고 우리가 계속 핵무장 없이 가야 되겠느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전술핵무기를 갖다 배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강력한 여론을 어떤 형태로든 수렴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필요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일체형 확장 억제 협정 조인이 있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 주권론, 핵 무장론, 전술핵 배치론, 핵 공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이런 걸 레버리지로 써서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미국의 대한 방어 약속을 더 받아오라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인 측면이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정부는 훨씬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치권의 이런 핵 주권론, 핵 무장론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협정으로 조인하는데 훌륭한 레버리지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